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제 4.7 재보선 어제 끝났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이제 선거 특집처럼 저희가 뉴스쇼를 꾸미고 있는데 훅뉴스 역시 이번 선거의 아주 주요한 특징에 대해 취재하셨다고요. 네, 선거 결과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여당의 참패, 야당의 대승이죠. 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는 이제 각가지 분석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거는 아무래도 2030 세대의 반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특징적이었어요, 이번에. 원래 2030 청년 세대는 진보적인 성향 갖고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당에 표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72.5% 거의 몰표에 가깝게 예. 여성들 2030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표를 줬어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미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나왔었고요. 음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제 현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린 그 2030 세대의 표심이 사실 더욱 도드라졌죠. 네. 그런데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청년들을 두고는 본래 극우다. 이게 신자유주의 피해자들이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적폐 정권 탄생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가 SNS에 그런 글을 쓰셨죠. 예, 근데 그런 주장들이 인터넷에는 꽤 여러 보이더라고요. 과연 이번 선거에서 야당을 찍은 청년들은 태생적 보수이고 신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2030 세대의 진짜 생각들이 궁금했고요. 네.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또 궁금했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새로운 스윙 보터로 등장한 2030 세대를 깊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스윙 보터,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표를 주는 내 표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새로운 스윙 보터의 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던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편향돼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연령대별 표심은 출구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TV 3사가 함께 시행한 그 출구 조사에서는 18세, 19세를 포함한 20대 유권자의 55.3% 그리고 30대 유권자의 56.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좀 보시죠. 예. 그래서 50대 유권자의 경우에는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는데 30대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수 정당의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자, 그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근데 이들이 원래 보수 성향이었을까? 이게 1년 전에 총선 때 그 실시된 출구 조사 결과거든요. 예. 이 표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택한 그 20대의 비율 32.0%. 그리고 30대의 비율은 29.7%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표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난 대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득표로 당선됐지만 네. 세대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거는 30대였어요. 30대 56.9, 20대 47.6.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줬네요. 20대, 30대가. 맞습니다. 예. 이러니 20, 30대가 태생적인 보수다. 신자유주의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적폐 정권에 항상 표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틀렸네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원래 보수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표로서 데이터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선택을 했을까? 불과 1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보세요? 저희 심층채팀이 이번 4.7 보궐선거 그 전날 그리고 당일 2030 세대를 저희가 한번 두루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대번에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부터 꺼내놓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솔직히 말해서 LH 사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정부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서울이나 전체적인 경제 같은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바꿨으면 한번 바꾸는 게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는 것 같아요.
뭐 나아진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약속한 거랑 말이 너무 달라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약속한 것과 말이 다른 것 같다. 굉장히 따끔한 지적이네요. 네, 이들은 또 청년이 너무 보수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들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 자체도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보수화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칭 진보 세력을 주장한 그쪽 정부랑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게 보수화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 발생한 거지 보수화라고 해도 딱히 보진 않아요. 보수화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정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지지하려는 심경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수한 게 아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뽑으면 그게 진보인가? 그렇죠. 그들은 제대로 된 진보냐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보수 야당의 지지층으로 묶이기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얘기는 정치권이 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30은 되게 유동적인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냥 정말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판단을 유보적으로 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무조건적으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돌아서는 속도가 아버지나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유동적이지 딱 이 당 찍어놓고 죽어도 이 당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또 잘못하면 다른 세대보다 더 빨리 빨리 돌아선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앞서 지난 대선부터 지난해 총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 세대 선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이 말을 듣고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한테 훨씬 더 어려운 세대가 2030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 세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들이 뭐 역사적인 경험치가 낮다 이렇게 뭐 그런 말들도 했지만은 오히려 과거의 부채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점에서 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특징이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제 보면 정치적으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산업화 세력하고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을 계승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잖아요. 상대적으로 2030 세대는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속성 속에서 소속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소속감의 종류가 다른 게 아이템이나 어젠다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때로는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는 어떤 그런 개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이고 저 이슈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묶이고 이리저리 교집합을 여러 가지 가지고서 묶인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본 20대들 정말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뭐 그들의 관심사, 정치적 상향을 뭐 두어 가지 키워드로 묶이는 자체가 좀 어려워 보였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뭐 현 정부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20대 남성도 꽤 있었고요. 박원순 전 시장 그 성비 문제를 지적하는 20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네. 뭐 일자리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등등 각각이 주목하는 그 이슈들이 다 이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각자가 관심 갖는 개별 사안들이 다르다. 네. 그 각기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이제 공교롭게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묶이게 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개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런 2030 세대 입장에서는 기존 시각으로 자신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까 싶어요. 젊은 정치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비영리 단체 뉴웨이즈라고 있거든요. 예. 이 단체의 박혜민 대표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030이 원하는 핵심 가치는 뭐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나로 답할 수 없다는 게 2030의 가치 아닐까요? 공정 프레임으로 2030을 다 설명할 수 있어 라는 모든 생각들이 굉장히 단편적 시선들의 2030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가 이제 얘기하는 진보 보수의 프레임이 대부분 거대 양당에서 1번이야 2번이야 라는 질문에 거의 가깝잖아요. 차별성을 과연 2030이 명확하게 느끼고 있을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여당, 야당 여기서 현격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네. 속된 말로 속칭 그놈이 그놈 거기서 거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2030 세대가 유연하고 색깔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 2030 세대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할 텐데요. 네. 이들은 그 독특한 DNA를 바탕으로 스윙 보터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문화적으로는 보면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경쟁을 받아들이니까 보수예요. 이건 복합적인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다양한 문화들을 체내화시켜 있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나 자기네들의 이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패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40대 같은 역할을 스윙보터의 역할을 하면서 캐스팅보터가 지금 20, 30대는 넘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윙보터로 당분간 남을 겁니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본다면 여기한테 표 줬는데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갈아타서 저쪽에 표 주는 거고 왜 아니겠습니까? 저쪽 줬는데 또 못해. 그럼 바로 이쪽한테 주는 거고 이런 정치 소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 유세 중 이런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상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정말 똑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 미래의 비전을 그려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젊은 친구들이 언제 또 우리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두렵지 않으세요? 네, 2030 세대가 언제든 누구를 상대로든 회초리들 그 스윙보터 유권자층으로 남는다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좀 성숙할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두려움을 잊지 않는 쪽이 간직하는 쪽이 결국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네요. 이번 4.7 재보선의 아주 특징적인 세대였던 2030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